다 풀었어? 이렇게 오래 풀어. 자, 안 풀린 문제가 뭐야? 툭툭툭 치면 되지, 경우의 수는. 자, 안 풀린 문제. 14번 또 하나? 아, 이건 나머지는 뭐 그냥. 자, 14번 나오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여기 봐봐. 14번 문제 핵심은 뭐야? 다만 네가 경우에서 문제 풀 때는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 문제를 풀 때 이 기본 설정을 잘해야 돼. 근데 이 문제가 지금 요구한 게 A, B를 포함해서 몇 개? 6개가 총 4개, 4개가 더 있는 거잖아.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A, B를 포함해서 몇 개? 총 4개를 뽑을 거니까 일단 우리는 A, B는 일단 나와야 되지, 얘들아. 그럼 추가적으로 2개를 더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얘를 일렬로 배열할 건데 거기 조건을 하나 걸었잖아. 무조건 누가? A가 먼저, B가 나중. 그럼 우리는 일단 그럼 A, B는 일단 나오면 끝나는 거고 남은 4명 중에 일단 2를 빼야 돼. 언더스탠? 그리고 우리가 A, B하고 뭐 A, B, C, D를 배열한다 쳐. 그럼 A, B, C, D를 그냥 배열하면 4팩이잖아. 근데 A가 먼저 B가 나중이니까 A, B의 순서는 어떻게 했어? 정해놓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4팩을 A, B 순서를 따진 거야, 안 따진 거야? 따진 거야. 따지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지워야지. 2팩을 나눔으로써. 끝. 그럼 얘가 얘기한 건 4C는 4, 3을 2로 나눈 거니까 12야. 맞니, 얘들아? 그럼 4팩은 4, 3, 2, 1인데 2로 나눴으니까 얘는 얼마야? 이거 6이잖아, 이 새끼들아. 4, 3을 2, 1로 나눈, 뭐야. 6이지? 여기가 12지? 나오는 경우는 72까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설정만 잘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못해. 그리고 이게 간혹가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사람들이 얘들아 A, B는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 둘 다 A로 가. 이렇게 푸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내 입장은 굳이 이렇게 왜 바꾸냐 이거야. 어차피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은 그들의 순서를 배제한다. 기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굳이 바꿔서 볼 필요 없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약간 나는 뭐냐면 경우에서 문제는 아까 내가 유형별로 하지 말라고 한 게 저런 내용들을 자꾸 외우는 순간 내가 난잡하게 외워지는 게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난잡하게 외워지는 게 많다는 건 무슨 말일까? 생각이 줄어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당연히 바뀌거나 변형되면 못 푸는 꼴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웬만하면 왜 의태가 2팩으로 나눴으며 왜 초강 설정을 4팩으로 했느냐 이런 걸 잘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내 말 알겠지? 왜 4팩이었지? 다 다르다고 본 거지. 왜 나눴지? 실제로 A, B는 순서를 따질 수 없으니까 그 순서를 지워야지. 이런 느낌으로 잘 기억하고 있으라고. 그래서 초반에 같은 것이 있는 소리를 공부할 때는 N팩이 뭐고 뭐 P팩, Q팩, R팩이 뭔지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야 돼. 그러게 내가 어느 순간 확실하게 이제 생각이 든다. 그때는 편안하게 그냥 계산만 해도 상관없고. 언더스탠? 그래서 잘 체크해 두시고 그럼 문제는 조금 더 볼게요, 얘들아. 어떤 문제 풀 거냐면 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17 표시해봐. 그리고 18 그리고 21 이렇게 한번 풀어볼까? 자, 니네가 골라봐. 21번 할까? 20번 할까? 21번 해? 21번. 왜냐면 20번은 18번 문제하고 조금 관련이 있어. 18번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킨 거거든? 어차피 우리가 18번 푸니까 21번을 풀자. 자, 지금 바로 풀어보세요. 자, 다 풀었어? 자, 안 풀린 문제가 무엇? 18? 자, 18번 또 21번? 두 개? 딴 거는? 딴 건 없어? 자, 18번 봐봐. 그럼 너네 이 지금 요번 사이클 문제는 우리가 앞쪽에 풀었던 것보다 조금 더 어렵지, 조금. 왜 그런 거 같아? 우리가 앞쪽에 풀었던 문제들에 비해서 좀 더 분류할 게 많거든, 이게. 자, 봐봐. 그래서 이런 걸 잘해야 된다는 얘기야, 내 말은. 발전 18번 문제 보시면요. 일단 문제 뭐라고 써있어? 자, 세 개 문제 A, B, C를 중복 허락해서 각각 홀수 개씩 모두 7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봐. 쓰인 문제는 몇 개지만 3개지만 내가 배열해야 되는 문제는 7개인 거야. 언더스탠? 근데 문제는 홀수 개씩 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의 기준은 뭐냐면 일단 얘네를 그러니까 이걸 내가 잘못 오해하면은 중복순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중복순열은 아니지. 왜? 중복순열은 일단 계속 반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중복순열이고 여기는 얘는 A를 쓰긴 쓰되 딱 유한계를 쓰겠다는 얘기거든. 홀수계.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셋을 먼저 더해서 이 셋의 개수를 먼저 더해서 7개 만들어줘야 돼. 근데 여기 쓰이는 숫자가 다 뭐가 돼야 되더라? 홀수가 돼야 되니까 일단 이런 건 항상 명심할 게 분류를 할 때 보통 작은 수에서 큰 수로 가거나
아니면 큰 수에서 작은 수로 가는 거.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홀수에 제일 만만한 거는 한 개 아니냐? A를 한 개 쓰는 경우. 이게 기준인 거야. 그럼 A를 한 개 쓴다면 B는 몇 개? 한 개, C 다섯 개. 이런 경우 일단 가능하겠지. 언더스탠? 근데 이제 너네가 좀 찐따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럼 이게 결국 일렬로 배열되는 건 A, B, C 다섯 개인 거야. 맞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우리가 이거 잘못하면은 그러면 5, 1, 1 어차피 이 안에 얘랑 같은 경우의 수가 나올 거야. 그럼 1, 5, 1도 얘랑 같은 경우의 수가 나오니까 우리가 일단 분류의 기준점은 뭐냐면 얘네들을 막 디테일하게 쪼개는 게 아니라 똑같은 경우의 수는 배제시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얘기한 거는 1, 2, 5가 있고 또 뭐 있을까? 여기는 1로 고정을 시키는데 여기는 3으로 올려가. 괜찮지? 그럼 합해서 7이 나와야 되니까 또 뒤도 얼마가 돼야 돼? 이거거든? 근데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5가 되면은 여기가 1이 되니까 얘랑 겹치고. 맞아? 여기가 3이 되면 여기도 1, 3이 나오고 3이랑 얘랑 겹치니까 일단 이 문제 분류는 이 두 개가 끝인 거야. 그래서 요 경우의 수로 되면 끝났잖아. 전체가 7개인데 C가 5개인 거지. 그럼 걔를 우리가 일렬로 배열할 때 쓰는 게 같은 것이 있는 수준인 거지. 그럼 7팩을 C만 5개니까 5표로 나누면 돼. 괜찮아? 그런데 이게 지금 A가 그러니까 C가 5인 것도 있고 B가 5인 것도 있고 A가 5인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전부 다 같은 경우의 수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곱하기 얼마? 이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엔 A 하나, B 3개, C 3개. 그럼 이번에는 B 3개, C 3개니까 이것도 7팩을 B, C가 3개씩이니까 3팩, 3팩 나누면 되는 거지? 근데 이것도 A가 1인 경우, B가 1인 경우, C가 1인 경우가 나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들 곱하기 얼마? 쓰고 계산을 더하면 이게 답이 되는 거지. 뭐 어렵지 않아 얘들아. 괜찮아. 근데 이걸 살짝 업그레이드 시키면 몇 번? 21번이야. 그러니까 21번은 지금 와서 또 엄마랑 열심히 풀어보고 알겠지? 그럼 그 다음에 이제 20번. 쏘리. 이걸 좀 업그레이드 시키면 20번. 그럼 이제 21번은 이것도 내가 보기엔 나쁘지 않아. 왜냐면 단전 21번도 문제를 잘 이해를 해봐.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경우의 수 문제 풀 때 제일 중요한 핵심은 일단 뭐다? 문제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자, 하나의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수가 3 이하면 나온 눈의 수를 점수로 하고 4 이상이면 0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봐봐. 주사위를 하나 던져. 일단 지금 이 경우의 수의 핵심은. 그래서 1, 2, 3이 나오면 얘는 이 1, 2, 3 자체가 점수가 되는 거야. 이 말이지? 근데 4, 5, 6이 나오면 4, 5, 6이 나오면 얘를 0점 처리하겠다 이거잖아. 일단 이런 상황을 준 거잖아. 그럼 우리가 여기서 주사위를 던져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점수는 1점, 2점, 3점, 0점인 거지? 근데 문제 뭐래? 이러한 지금 주사위를 몇 번 던졌어? 4번 던져. 나온 눈의 수를 차례로 A, B, C, D라 할 때 A, B, C 얻은 점수의 합이 4가 되는 A, B, C, D의 쌍을 구하래. 근데 우리가 이때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는 여기 봐봐. A, B, C, D는 뭐지? 주사위의 눈의 수야 얘들아. 그럼 어쨌든 간에 얘는 봐. 4번을 던졌잖아. 그럼 점수도 몇 번 얻어? 4번 얻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받을 수 있는 점수가 1, 2, 3, 0이니까 그 4개의 수를 더해서 일단 4가 나오는 것만 따져봐야 되지. 일단 잘 모르니까 그래서 나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걸 기준으로 할게. 괜찮지 얘들아? 그럼 4가 나오려면 이 문제의 기준점은 뭘까? 0이 몇 개 나오느냐가 핵심이야. 그래서 0은 최대 당연히 0이 4번이면 4가 나올 수 없지. 0이 3번이어도 4가 나올 수 없지. 최대 점수가 3점이니까. 그럼 0은 최대 몇 개? 2개. 그러면 0이 2개. 이렇게 그냥 깔아. 괜찮지? 그런데 문제는 그럼 이 둘을 더해서 4가 나와야 되지? 근데 받을 수 있는 점수가 0점을 제외하고는 1, 2, 3이니까 얘는 1, 3도 가능하고 2, 2도 가능해. 괜찮아? 그럼 0, 2개인 경우는 4점이 나오는 경우가 이거밖에 없지.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이게 1점, 0점, 3점, 0점도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얘네 배열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그냥 한 맥락으로 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1, 3, 0, 0이나 언더스탠? 2, 0, 0 이런 케이스가 나올 수 있고 그럼 이번에 0이 몇 개짜리로 가? 하나짜리로 가. 그럼 여기 하나짜리면 셋을 더해서 얼마가 돼야 되지? 4가 돼야 돼. 그럼 셋을 더해서 4가 되는 경우는 이거밖에 없지 않나? 그럼 이런 케이스가 나올 수 있고 그럼 0이 아예 안 쓰여도 4가 나올 수 있어? 0이 아예 안 쓰여도? 가능하지. 그게 뭐야? 이거잖아. 그럼 당연히 우리는 자 이제 가볼게. 여기는 그럼 첫 번째 이 케이스가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 이거 조심해야 돼. 그럼 일단 여기 봐. 누가 1이고 누가 3인지 모르고 누가 0인지 모르잖아. 그럼 얘네가 배열되는 만큼 이 케이스가 나올 거야. 그럼 그 경우의 수가 4팩을 얼마? 이렇게 되겠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는 A, B, C, D가 아니라 주사위의 눈의 수야. 그러면 1점을 얻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1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경우의 수는 하나야. 근데 얘가 3점을 얻었다는 얘기는 3이 나왔으니까 경우의 수가 하나지. 하지만 얘가 0점을 얻었다는 얘기는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6일 수도 있는 거야. 세 가지가 되겠지? 언더스탠? 그럼 여기 3개 여기 3개니까 얘는 얼마? 이게 될 거잖아. 그렇지? 그럼 이제 막 타격 받았지 뭐.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4팩을 2팩 2팩 나누겠지? 근데 0이 2개니까 역시 9를 곱하는 거. 그럼 얘는 4팩을 2팩 나눈 거지? 근데 0이 하나니까 여기만 3개가 될 거고
마지막은 다 1 나온 거잖아. 그럼 얘는 몇 가지? 한 가지. 그래서 요거를 더하면 답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네 봐봐. 그럼 지금 이태가 이 문제 얘기할 때도 여기 봐. 일단 낮은 수로 접근을 하자. 더해서 7을 먼저 만들어줘야 돼. 그럼 내가 이걸 얘기할 때도 어차피 합이 4가 된다는 거는 0이 몇 개 나왔냐가 핵심인 거니까 0의 개수를 먼저 체크했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가 나왔을 때 얘를 분류하는 뭐를 기준점을 잡는 연습을 해줘야 된다. 근데 이게 갑자기 뭐 오늘 의태 수업을 들었다고 해서 내일 막 니네가 갑자기 막 분류가 잘 되는 게 아니야. 최소 한 달 이상은 연습을 해야 보이기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식을 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 경우에서 공부 이렇게 하는 거야. 식을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그 식을 이해하고 있는 거야. 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n팩을 p팩, q팩, r팩을 왜 나누는지, 중복순열 같은 경우는 왜 숫자가 안 빠지고 계속 n만 곱하는지 이런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뭐야? 일단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순열 그러면 얘들아 순열의 종류가 총 몇 가지지?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계속 너네가 순열을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순열의 종류는 총 몇 가지? 4가지야. 일단 첫 번째 순열이 있고, 배운 거 한번 얘기해봐. 그래, 그 다음 중복순열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 세 번째 뭐가 있었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게 있었지? 근데 원래 우리가 수학에서 이런 애들을, 이게 중요해. 바로 뭐라 불러? 이런 애들을 우리는 직선순열이라고 불러. 그럼 왜 이런 애들 직선순열이라고 부를까? 말해봐. 우리는 이 세 개를 통칭해서 이런 애들을 직선순열이라고 부른다고. 그럼 이걸 왜 직선순열이라고 불러? 일렬로 배열할 거니까. 그러면 순열과 중복순열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직선순열이야. 그럼 우리가 이번 시간에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원순열은 뭐겠어? 그렇지, 원순열은 말 그대로 뭐야? 원형 배열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야, 그럼 일렬로 배열을 시킬 때하고 원형으로 배열을 시킬 때하고 뭔가 다르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너네는 이 원순열에 대한 역시 정확한 이해는 그 뭔가 다른 부분을 내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핵심이거든? 그럼 내가 이런 거야. 그럼 일렬로 배열할 때하고 원형으로 배열할 때 봐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뚫린 주댕이들 한번 얘기해봐. 일렬로 배열할 때하고 원형으로 배열할 때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 이게 일렬로 배열할 땐 얘들아, 자, 내가 야, 여기 네 사람 일어나서 나한테 일렬로 와서 한번 서봐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이 네 사람이 족발 씨발놈아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뭐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는 애들이기는 해. 보통 이제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건우 같은 경우는 그걸 말로 뱉는 스타일이고, 영호는 속으로. 영호 눈만 보면 다 알아. 영호, 내가 막 영호 괴롭힐 때 눈이 이러고 웃고 있는 거고 이러고 욕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쨌든 네 명을 내 앞에 서봐 그랬어. 잘 들어 친구 내가 하는 말. 그래서 네 사람은 그냥 이름을 말하면 좀 길어지니까 A, B, C, D라고 할게. 그래서 내가 A, B, C, D 이렇게 썼어.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게 직선이지, 그치? 그럼 내가 정면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얘네가 어떻게 서 있는 것처럼 보여? 봐봐 얘들아. 의태가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A, B, C, D가 이렇게 섰단 말이야. understand? 그럼 정면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얘네가 어떻게 서 있냐고. A, B, C, D 이렇게 서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너네가 지금 대답 못하고 있는 게 내가 뭘 물어보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뭘 어떻게 서 있어? 그냥 서 있지. 뭐 이러는 것 같아. 그럼 얘네가 A, B, C, D 이렇게 서 있지. 그런데 내가 위치를 옮겨서 이쪽에서 봤어. 그럼 얘는 어떻게 서 있는 것 같아? 그래도 A, B, C, D지 뭐. 왜들 그래? 대가리가 병신들이야? 얘네가 이렇게 와서 서 있을 거 아니야 앞에. 지금 세워야지 정신 차리겠어? 그런데 내가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봐도 얘는 뭐야? A, B, C, D로 서 있는 거지. 그럼 얘를 이렇게 보면? 이때는 어떻게 서 있는 거야? 어? 야 니네는 내가 야 내 사람 와서 앞으로 서봐 그러면 니네 뭐 이렇게 올 거야? 어? 아니 얘네가 바라보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니야. 뒤에서 봐도 얘는 A, B, C, D 서 있는 거지? 네. 이게 직선순열이야. 어디서 봐도 얘는 그냥 뭐야? A, B, C, D인 거야.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이 원순열의 기본 제한이 뭐냐면 테이블을 만들었어. 그래서 똑같은 의자 4개를 앉혀놓고선 야 4명 와서 여기 앉아봐 이랬어. 그러면은 원형 테이블이 있고 봐봐. 여기 A, B, C, D가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있을 거 아니냐. 얘네 생각 어때? 아니 의자에 앉아있는 거니까 이렇게 둘이 쳐다보고 있고 둘이 쳐다보고 있을 거지 뭐 얘가 이렇게 보진 않을 거 아니야. 네. 그렇지? 근데 의자가 똑같은 거야. 그럼 의자가 똑같다 보니까 사실은 누가 어떤 의자에 앉아도 같은 거지, 그치? 네. 그럼 니네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 얘는 어떻게 앉아있는 거죠? 얘는 A, B, C, D 이렇게 앉아있는 거지? 네. 이렇게 보면 아니 원형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 소희가 앉아있단 말이야. 근데 뒤에서 뭐 여기 소희가 앉아있고 여기 뭐 건우가 하고 이렇게 앉았을 거 아니야. 그 얘기하는 거야.
맞아? 그런데 만약에 이쪽에서 보게 되면 얘는 어떻게 앉아 있는 거야? 얘는 B, A, D, C 이렇게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 하나보다 이런 단지 걸어. A, B, C, D 말고요. A, D, C, B 이렇게 앉으면 안 돼요? 돼. 근데 만약에 내가 처음에 이 방향을 봤으면 계속 이 방향을 보면 되고 이 방향을 봤으면 그다음부터 이 방향을 보면 돼. 방향만 안 바꾸면 돼. 그럼 내가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얘네가 A, B, C, D 이렇게 앉아 있잖아. 그렇지만 이렇게 보면은 얘는 같은 의자에 마주보고 앉아 있으니까 B, C, D, A 이렇게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럼 이렇게 보면 C, D, A, B처럼 보이고 이렇게 보면 D, A, B처럼 보이는 거야. 이게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원의 특징이지. 왜냐면 직선은 그러니까 정확히는 직선이라는 말보다는 반직선이라는 표현이 맞아. 직선은 시작과 끝이 명확하잖아. 하지만 원은 어디가 시작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근데 만약에 의자의 색깔이 달라버리면 그때는 알 수 있지. 왜냐면 어떤 의자에 누가 앉냐 이렇게 의자가 색깔이 다르니까 구분 지어지잖아. 근데 의자에 구분이 없다면 A, B, C, D나 B, C, D, A나 C, D, A, B나 D, A, B, C는 어때?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원순열의 핵심은 직선으로 보면 몇 개지만 A, B, C, D, B, C, D, A, D, A, B, C, C, D, A, B 오케이? 직선으로 보면 몇 개지만 네 개지만 원형으로 보면 몇 개인 거야? 하나인 거야. 그래서 이걸 너네 뭐 이해시키기 위해서 선생님 이거 막 돌리고 막 지랄들을 떠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순열의 핵심은 거기 뭐라고 써있어 조건에 항상 회전에서 일치하는 건 같은 것으로 보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야기하는 원순열은 잘 봐. 그럼 직선에서 이야기하는 네 가지가 원에서는 몇 가지라고? 한 가지인 거야. 그럼 왜 직선에서 이야기하는 네 가지가 원에서 한 가지일까? 여기 네 명을 앉혔으니까. 만약에 5명을 앉히면 어떻게 되겠어? 직선에서 이야기하는 5가지가 원에서 한 가지가 되겠지. 10명을 앉힌다면 직선에서 이야기하는 10가지가 원에서는 한 가지가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이거네. 이 시간 그럼 이야기하는 원순열은 일렬로 배열하는 직선 순열에 비해서 n가지 반복이 생긴다는 거죠. 언더스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얘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n명을 앉힌다고 치면 n팩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걸 내가 원형으로 앉히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n가지 반복이 일어날 테니까 n팩을 n으로 나누면 된다. 그럼 우리는 이때 여기는 n팩이 의미하는 게 뭐야? 똑같이 직선 순열이야. npn. 그럼 n은 뭐야? 반복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 뭐라 했냐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배우는 순열이 중요한 이유는 모든 계산의 기준점이 순열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우리는 지금 중복 순열도 같은 것이는 원순열 전부 다 순열의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개념적으로 순열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이 시간 이야기하는 원순열은요. n가지 반복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 자, 원형 테이블에 잘 들어. 원형 테이블에 n명을 앉히는 경우의 수는 그래서 n팩을 n으로 나눠. 그럼 내가 n팩을 n으로 나누면 이 값이 얼마지 얘들아? 이렇게 나오거나. 그래서 보통 이 문제 풀 때 너네 봐봐. 이걸 외워서 푸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물론 이걸 정리하면 이거지, 그치? 하지만 얘랑 얘랑 관점이 좀 다른 거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여기는 n팩이 의미하는 게 뭐야? 일렬로 배열한 직선이고 여기는 n이 의미하는 게 뭐야? 얘는 직선과 비교해서 원형으로 했을 때 반복인 거야. 언더스탠? 하지만 이걸 우리가 n-1팩이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야. 원형 테이블이 있는데 의자가 4개 있어 얘들아. 근데 여기만 빨간색이야. 오케이? 그러면 빨간색에 누가 하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기준을 정하고 나머지를 배열하는 방법. 이것도 원순열의 하나의 방법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n-1팩은 기준을 하나 정해놓고 걔를 제외한 나머지만 일렬로 배열한다 해서 n-1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물론 당연히 같은 원순열이니까 계산 결과는 어때야 돼?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만 둘은 다른 거란 얘기야. 근데 의태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왜? 활용폭이 적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 방법보다는 일단 일렬로 배열하고 반복을 지우자. 이런 느낌으로 가야 활용폭이 넓어. 왜냐면 깜짝이야. 첫 번째는 선생님 원순열을 우리가 풀 때 봐봐 얘들아. 이런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 5명을 원형으로 배열해봐. 이런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야. 만약에 5명을 원형으로 배열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5팩을 5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얼마야? 5, 4, 3, 2, 1을 5로 나누면 되니까 사실 뭐 계산할 때 난이도가 뭐 달라지거나 그러진 않아. 4팩으로 계산하나 이걸로 계산하나 맞지?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우리한테 10명 있어. 언더스탠? 근데 의자는 5개밖에 없어. 그럼 이 10명 중 5명을 빼서 이쪽에다 앉히래. 그럼 어떻게 해?
만약에 내가 이 방식으로 공부를 했잖아.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직선수절이지. 그럼 우리가 10명 중에 5명을 안 치는 경우에서는 이거야. 언더스탠? 네. 근데 몇 가지 반복이 일어날 거야? 몇 명 안 쳤으니까? 5명 안 쳤으니까 몇 가지 반복이 일어날까? 5가지. 우로 나누면 끝. 되냐? 근데 만약에 우리가 n-1팩으로 외웠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일단 10명 중에 5명 뽑아줘야 돼. 그리고 5 빼기 1인 이걸 곱해줘야 돼. 물론 당연히 계산하는 거 똑같겠지만 불편하다는 거지. 이해해?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반복을 체크한다. 요거야.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럼 이런 경우도 우리가 반복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더 편하지만 이 테이블 모양이 항상 뭐냐? 원형이 아닐 수도 있어. 만약에 테이블 모양이 봐봐. 정사각형이야. 그럼 이건 원형이랑 똑같은 거지. 여기에 우리가 4명을 안 치면 4가지 반복이 일어날 거 아니야. 4팩을 얼마 더 나눠야 돼? 왜냐면 이거나 똑같으니까. 잡아내. 그런데 여기 8명을 안 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원형이었으면 8명을 안 치면 8개 반복이 일어나니까 8팩을 8로 나눠야 돼. 맞아? 하지만 얘는 얼마나 나눠야 돼? 이 둘이 완전히 일로 건너와야 똑같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반복이 몇 군데 일어나? 그러니까 얘는 4로만 나누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직선으로 세우고 반복을 체크한다는 거는 이렇게 다양한 케이스의 문제에서 우리가 얘를 활용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웬만하면 원순열은 이렇게 기억한다. Understand? 오케이? 그러면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는 그래서 기본 문제 답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저기 기본 3번을 보면 몇 명 있어? 그럼 내려가지 얘기해봐. 몇 명 있어? 8명. 봐봐. 8명 여기다 배열할 거야. 근데 하나는 원이고 하나는 정사각형이고 하나는 직사각형이지. 네. 내 말 들어봐. 그때 비율을 구하라 그랬잖아. 그럼 8명을 우리가 원형 테이블에 안 치면 여기 봐봐 얘들아. 경우에서 어떻게 계산해? 그냥 속 편하게 8팩으로 일단 일렬로 세우고 8번 반복. 끝. 그치? 네. 근데 이게 정사각형이면 여기까지는 사실 우리가 이미 했네? 여기에 2명씩 안 치는 거니까 그때는 이 둘이 완전히 일로 넘어와야 똑같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반복이 몇 군데 생겨. 그러니까 원수전의 핵심 뭐야? 반복성을 체크하는 거야 얘들아. 근데 니네가 걔네 어설프게 무슨 n-1팩 외워놓는다고 해서 문제가 막 풀리진 않는다는 거지. 그럼 이것도 8명을 안 쳐. 반복이 몇 군데 일어나? 4군데 일어나니까 얘는 4로 나눠야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런데 여기는 그럼 직사각형으로 얘네가 앉으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 그때는 요 넷이 완전히 저 위로 올라가야 똑같은 그림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반복이 몇 군데 생겨? 2군데 생기니까 얘는 8팩을 얼마나? 1로 나눠야 되는 거지. 그럼 얘는 1대 2대 4의 비율이 나오겠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시간 얘기한 원순열은 요 정도로 그러니까 왜 나누는지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돌린다는 느낌도 있지만 사실은 바라보는 시야에 따라서 원순열은 다 달라 보이는데 이게 사실은 얘는 움직이지 않았잖아. 보는 새끼가 움직인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로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직선에서의 4개가 원에서의 하나. 즉 직선에서의 n개가 원에서의 몇 개? 하나. 요걸 잘 체크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그럼 지금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책에 나온 발전 23번 너무 좋다. 그리고 발전 24번 발전 27번 이 세 문제를 지금 바로 풀어봐. 시간은 딱 5분만 줄 거야 얘들아. 그래서 다음 시간 숙제는 19쪽까지 풀어오는 걸로. 오케이? 자 봐봐 얘들아. 안 풀린 문제가 뭐야? 20 몇 번? 7번. 딴 거는? 24? 딴 거는? 없어? 자 24번은 완전 족밥이야. 그래서 집에서 문제 풀 때 있잖아. 이 24번 문제하고 28번 문제를 좀 잘 보시면서 풀어야 돼. 24번은 일단 얘들아 뭐 잘 모르겠어. 여기 6개 칸에 만들어서 6개를 일렬로 배열해라 이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근데 문제에서 둘은 이웃해야 된다 이거잖아. 근데 우리가 순열에서 이웃하는 경우는 무조건 둘을 하나로 보란 얘기야.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원래 몇 개인데? 6개인데 이웃하는 애를 하나로 본다면은 몇 개가 되는 거야? 5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 배열하는 걸 5개로 보고 배열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5개로 일렬로 배열하면 5팩이잖아 얘들아. 순열이랑 똑같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원형 배열했으니까 어떻게 될까? 반복이 생기겠지? 몇 개야 반복이? 5개. 얘를 5로 나누면 되지. 근데 우리가 이웃하는 경우는 이거하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원에서 얘네가 이렇게 오면은 같은 경우야. AP, AP, AP 같은 경우야. 근데 얘네가 이렇게 되면 그건 다른 경우야. 왜냐면 여기에 C가 있다고 친다면 현재 A, B가 이렇게 있잖아 얘들아. 그럼 A 옆에 C가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 B가 오고 여기에 A가 온다면 B 옆에 C가 있는 거니까 다른 경우가 되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이게 원순열이어도
이웃하는 애들끼리의 순서를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두 명이 배열될 거니까 곱하기 얼마? 2팩. 이러면 뭐야? 끝난 거지. 그래서 요 문제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계산은 집에서 엄마랑 해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20 몇 번? 7번으로 가면 27번의 핵심은 이게 진짜 중요한 게 테이블이 정사각형 모양이야. 맞니 얘들아? 네. 근데 자리가 두 개씩 있어. 근데 남자 4명, 여자 4명은 여기다 뭐야? 앉히고 싶대. 근데 남녀가 하나씩 이런 요건이 나왔잖아.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너네 요것만 주시면 돼. 첫 번째 일단 어떻게 할까? 근데 남자애들은 하나씩 데려다 놔. 여기다 남자애들은 하나씩 데려놓자고. 에이, 여기다 데려놓자고. 언더스탠드? 남자애들이 이렇게 일렬로 이게 요 정사각형 테이블에 앉히는 경우의 수가 몇이야? 일단 4팩을 4로 나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잘 봐. 그럼 남자애들이 이렇게 있으면 여자애들도 이제 앉혀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런데 여자애들 넷을 앉히려고 봤더니 이미 남자애들이 앉아있지. 그 여자애들은 반복성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쉽게 얘기하면 여자의 넷을 여기다 배열하고 싶어. 근데 지금 여자 A가 여기 있어. B가 여기 있어. 근데 여기 있던 A, B가 이렇게 옮겨오면 현재 A 옆에 A가 있지. 근데 얘가 이렇게 오면은 A 옆에 B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기준이 정해진 원순열은 반복이 안 생겨. 그러니까 그냥 직선으로 생각하면 돼. 그럼 남자애들은 원순열로 계산했잖아. 그럼 여자애들 넷을 여기다 앉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 그냥 4팩이지. 근데 간혹가다 이걸 둘 다 나눈 사람들이 있는데 나누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끝났네. 그럼 얘네가 자리가 두 군데지 지금. 그럼 요렇게 앉을 수 있고 이렇게 앉을 수 있으니까 같이만 앉으라고 그랬지. 꼭 누가 오른쪽 누가 왼쪽 이런 거 없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하니까 몇 가지? 두 가지. 두 개 하니까 얘는 몇 개? 16개가 더 나오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끝나겠지.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 하나씩 풀라고 했던 이 발전 몇 번? 24번 하고 있다. 발전 27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억해놔야 돼. 일단 원순열도 이웃하는 경우는 직선과 똑같이 계산한다. 그 다음에 뭐야? 기준을 정한 원순열 문제는 나머지를 배열할 때 직선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놔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잘 기억을 해놔야 나중에 문제에서 이런 상황들이 또 발생했을 때 얘를 처리할 수 있어. 중요한 거니까 잘 체크해놔야 돼. 알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문제 마무리 지어놓고 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만 하기 첫날이니까 다음 시간에 올 때 어디까지 풀어온다고? 19쪽까지 문제 풀어오고 다음 시간에 질문 받고 그 다음에 중복조합이란 거 할 거야. 근데 중복조합은 일단 출제빈도 몇 프로? 중복조합의 출제빈도 100%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매년 중복조합 문제 하나는 무조건 나와. 그러니까 중복조합은 개념부터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경우의 수에서 개념이라고 이야기해서 제일 어려운 게 중복조합이야.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열심히 설명할 테니까 너네가 오늘 배운 거 잘 복습해갖고 와야 돼. 알겠지? 오케이? 자, 오늘도 여기까지.